참고로 허투루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선생님이 24살에 수능 공부를 다시 했어요. 군대에 선생님 공익을 나왔는데, 이제 공익을 구청에서 했어요. 구청에서 2년 1개월 하고, 거기서 이제 보고 느낀 것 때문에 대학을 다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무원들도 라인이 있는 거 알아요? 혹시 부모님이 공무원이신 분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들도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동산 정보과, 지금은 이제 예전엔 지적과라 그래서 토지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던 그런 기관이었는데, 그 과의 우두머리, 과장이라고 하죠. 네, 그 과의 우두머리인 과장님께서 Y대를 나오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 밑에 주임도 있고 뭐 여러 대리도 있고 여러 직함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승진 시험을 봐요. 근데 단순히 시험 점수로만 이 사람이 승진을 하는 게 아니고 인사고과가 있습니다. 인사고과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이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요. 그게 이제 플러스가 돼서 이 사람이 승진을 하냐 마냐가 결정이 되는데, 놀라운 건 Y대가 엄청 승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다른 과? 그 과장의 학교 나온 사람들이 주로 승진을 많이 해요. 그걸 보고 딱 느낀 게, 와, 공무원까지 이러면 밖은 얼마나 더 할까?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겠다. 그 생각을 한 게 23살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지금 내가 그때 당시에 선생님은 원래 건축과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상태로 회사를 들어가도 뭐 별로 이렇게 오래 다닐 것 같지가 않아. 선생님 원래 하고 싶었던 게 학원 강사기도 했고, 그래서 이럴 거면 과라도 제대로 가자. 그래서 수학과로 가려고 수능 공부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이제 고생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 얘기하려고 하다가,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게 뭐냐면, 좀 달라요. 내가 공부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말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걸 버리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명심하세요. 제일 필요 없는 게 전자기기긴 해요. 책으로 다 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쓰긴 하지만, 그래요. 선생님은 그때 갔을 때 전자기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숙학원에 있었거든? 애초에 들어갈 때 전자기기를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 접할 수도 없어요. 컴퓨터 자체가 일단은 저기 다른 그 건물에 있는데 그마저도 정보 검색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전화조차도 그냥 공중전화, 전화 카드 있는 거 알아요? 공중전화 카드?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을 거예요, 아마. 공중전화가 지금 요새 거의 없지, 길에. 거기에 공중전화 박스가 5개가 있어요. 그 학생들마다 공중전화 카드가 있어. 이제 돼 있는 카드를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그 명찰 뒤에 중요한 사람들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전화를 하고, 그 외에는 전자기기가 없는 거야, 아예. TV도 없고, 뭣도 없고. 밖에 나오면 그냥 생으로 원시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굉장히 센세이션 했던 게, 11년에 딱 나왔는데, 스마트폰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 2011년, 그때가 이제 12월이 됐죠, 거의. 수능 끝나고 나와서 그때 처음 들었던 거야. 이미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되게 원시인 된 느낌이었는데,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본인을 가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오늘 미분계수 할 건데 전반적으로 한번 좀 훑고 지나갈게요. 처음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함수의 극한이에요.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이걸 배우고 그 뒤에 이제 미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얘네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자, x값이 어딘가에 있다. 그럼 그때 그 근처의 함수값은 어디에 가깝냐를 보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건 함수값이에요. 기준이 되는 건 저 A라는 지점에 함수값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가까이 붙어 있냐 혹은 떨어져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봤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봤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발전을 해서 함수값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얘가 어느 쪽으로 오든 뭐 그건 크게 상관이 없었다면 이제는 함수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함수값에 가까워지냐 아니면 함수값하고 상관없는 데로 가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져서 연속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연속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뜻부터 좀 볼게요. 미자가 무슨 미자인지 알고 있어요? 한자 좀 해요? 내가 나도 이제 수업 들어갈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같은데 한자를 좀 알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한자를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 지금 수학 교재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다 한자어예요. 한 80% 거짓말 약간 못해서 80%가 한자어고 용어 중에 나머지 20%는 영어예요. 한글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한자어를 한자를 할 줄 알면 그 뜻에 다가가기가 조금 편한데 미자라고 하면 미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을 미자야. 굉장히 작다. 부는 뭐겠어? 그렇지. 나눌 분자예요. 미세하게 나눈 거야. 우리가 앞에 극한도 그렇고 연속도 그렇고 한 점에서 봤죠? 그죠? 구간으로 넘어옵니다. 전체 구간에서 이제 그래프의 생김새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요. 이 점에서의 한 곳에서의 궁금증을 해소를 했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루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한, 연속이라고 하면 한 점으로부터 약간 양옆을 봤다면 미분이라는 개념을 들어오면서부터 전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세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들까지 확장을 해서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거의 이제 첫 걸음이 미분계수라는 말이 있어요. 미분계수. 근데 저 미분계수라는 것 또한 우리가 미세하게 나눈 거라 그랬잖아. 그럼 미세하지 않게 나눈 것부터 봅니다. 미세하지 않게, 그럼 듬성 이렇게 나눈 거야. 얘네들부터 볼 건데,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가 있을 때 두 점을 찍어요. 두 점을 찍습니다. 아, 여기 한 점이 있어.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또 한 점이 있어. B라는 점이 있어요. A에서부터 B까지 갈 거야. A에서 시작을 해서 B에서 끝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의 변화를 봅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A일 때 시작하면 약간 올라갔다가 또 내려도 갔다가 어느 순간 다시 또 올라가서 B라는 지점까지 갔을 때 위치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치? 그런데 우리가 얘네 처음 시작과 끝만 한번 보자 이거야. 중간 과정은 봐요, 안 봐요? 여기선 안 봐요. 항상 요렇게 처음 시작점은 A고 끝나는 점이 B야. 그럼 얼만큼 변했어? 를 물어봐요. 주식에서도 상장 이런 얘기하면 회사가 설립이 됐어. 그럼 얘네가 값어치가 있을 거 아니야? 10년 뒤에 값어치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치를 내요. 이해돼요? 얘가 갑자기 급부상했다가 막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이건 안 봐요. 처음에 어땠는데 지금은 어때? 그럼 향후 10년 뒤에는 어떨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주식값이 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과정이야 어떻든 얘네는 오르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끝에 가서 어떻게 생긴 건데 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 얘네 둘 가지고 A에서 B까지 변하는 동안에 요걸 뭐라고 하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평균 변화율. 그럼 변화율이라는 말이 문제인데 말 뜻은 얼추 알겠어. 변화율. 그래 뭐 변화하는 정도야. 이걸 우리는 수학에서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우냐면 변화하는 정도를 수로 나타낸 게 기울기예요. 기울기를 변화하는 기울어진 정도, 변화하는 정도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게 기울기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변화율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A, FA라는 그래프 위에 요 지점이 있고 그래프 B, FB라는 지점이 있다 라고 했을 때 X가 A에서 B까지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냥 말 그대로 기울기를 구하시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아이고, A, 미안. 기울기 구하는 건 알고 있죠? 요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 위에, 한 그래프 위에 또는 하나의 함수에서 두 점을 잡고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봐요. 여기서 이제 개념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나갔다가 3일 있다 들어왔어. 다시 왔으면 된 거야? 아니지. 나가서 이 새끼가 뭔 짓을 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기 위해서 자릅니다. 네가 매 순간 뭔 짓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이라고 보면 어쨌든 오기는 왔어. 그래서 변화는 없어. 결국에 오기는 했는데 그 동안에 네가 어디 가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매 순간 네가 어디서 뭘 하는지 나한테 보고를 해야 돼. 그럼 계속 전화를 하겠지? 그지? 그 순간 그러면 어떤 순간에 네가 뭐 하고 있었냐 얘기를 해봐라.
결국에는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요때 뭐 하고 있었어? 내가 그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설명을 해요. 얘 때는 어떻게 돼가고 있었어? 난 내려가고 있었어. 그럼 이 순간에는 뭐 하고 있었어? 난 올라가고 있었어. 이 순간엔 뭐 했어? 난 좀 이때는 변화가 좀 있었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순간에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미분계수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합니다. 미분계수라고 하면 흔히 x는 a에서 미분계수라는 말을 쓰는데 말 뜻부터 좀 보고 갈게요. 지웅아, 정신 차리시고. 미분이라는 건 앞에 설명했어요. 계자가 무슨 계자인지 알아요? 알겠어요? 무슨 계자인지? 추측. 감이 안 잡혀요? 그런 말 들어봤지? 우리가 계자가 낼 계자라 그래요. 내다, 이렇게 묶다 그런 뜻인데 낼 계자라고 하면 한자가 끈으로 사람을 묶는 형상입니다. 상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연관이 있다. 영어로 하면 릴레이션십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세하게 나눈 상관을 보는 건다. 상관관계를 보는 건데 상관관계라고 하면 두 점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돼? 근데 얘는 구간이 길지. 근데 얘는 구간을 확 줄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라고 보자. 그때 내가 요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걸 찾아보려고 해. 미분계수라는 걸. 내가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이 계수라고 하는 게 숫자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 혼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 관계라는 건 나 혼자서 생기는 게 관계가 아니잖아.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 옆에 하나를 더 만듭니다. 여기 X라는 애가 있다 라고 봅시다. 이해돼요? 그럼 A, FA라는 애와 X, FX라는 요 두 점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냐. A에서 X만큼 변하는 동안에 올라가 혹은 내려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얼마냐 요걸 볼 건데 생각해봐. 간격이 좁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간격이 매우 좁다.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간격이 좁아. 좁고 아무리 좁은 간격을 만들어도 그보다 더 좁은 간격은 만들 수 있어요. 이해돼요? 시간적인 변화라고 했을 때 아무리 찰나라고 하더라도 찰나가 몇 초인지 알아요? 10의 마이너스 18승 초래요. 0.0000001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찰나인데 아무리 찰나라고 하더라도 더 쪼갤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수학에서 그 차이가 매우 작다.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진다라고 하면 거의 일치한다라고 봐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단순히 계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봐요. 어쨌든 얘도 가깝긴 한데 X가 A는 아닌 거야. 그래서 X-A분의 fx-FA 뭐라 그랬어? 기울기를 보는 거라고.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를 보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건 X를 A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간격이 엄청 작아지겠지. 그치? 그 순간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극한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수학적으로 x가 a에 한없이 가까우면 한 점으로 봐도 된다 그랬지. 그러면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같은 직선을 하나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나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접선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합니다. 아, 얘가 두 점을 지나긴 하지만 그 두 점이 마치 한 점하고 같기 때문에 한 점을 지난다라고 해도 무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고 결국엔 기울기가 얘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계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돼요. 접선의 기울기. 됐습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 뭔가 찰나의 변화율은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정도. 그걸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한다. 실상 이름이 나오게 된 계기는 얘는 대수적 표현이에요. 대수적 표현이라고 하면 어떤 걸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식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대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미분계수라고 하면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를 미분계수라고 많이 부르고 얘가 나오게 된 계기는 기하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하학적 의미라고 하면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림상 뭐냐 이거예요. 그래프로 봤을 땐 뭐라고 얘기하냐? 지웅아, 좀만 힘냅시다. 네, 아침이라 힘든 건 알겠지만 네, 힘을 내야 돼요. 기하학적으로 그래프 상으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그냥 실생활에서 쓸 때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냥 갖다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하고자 하는 건 똑같아요. 식은 요거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계수나 접선의 기울기나 순간 변화율이나 문제에서 나오면 다 똑같이 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기호로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 F'A다 라고 해서 미분계수의 정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면 한마디로 뭐야 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 발전 과정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a와 x 사이의 기울기를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미분계수를 가지고 이제 식을 좀 볼 거예요. 계산식을 조금 볼 건데 얘를 우리가 F'A라고 기호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기호로 그냥 저렇게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됐지? 지웅아, 정신 차려. 응. 자, 이거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데 저 식을 이제 조금씩 바꿔볼 건데 그 전에 요거 계산하면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부르지. 그럼 극한값이 항상 존재합니까? 극한값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fx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알고 그림상으로는 내가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얘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의심을 계속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값 요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 값. 자, 요건 간단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부르는데 얘는 미분계수 중에 우극한이고 미분계수 중에 좌극한이잖아. 그럼 얘를 우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여기선 안 씁니다. 우접선이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얘는 좌극한이기 때문에 좌미분계수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두 계수가 같으면 그때 미분계수가 하나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달라지는 게 언제냐? 간단해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다른 한쪽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생각해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기울기가 같아요? 다르지? 약간 왼쪽인 점을 찝으면 양수, 약간 오른쪽인 점을 찝으면 음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심지어 함수값도 달라요. 식이 안 나와. 그래서 자, 그럼 연결을 했다. 요 점이 A다 라고 해봅시다. 우미분계수라고 하면 우극한이잖아. 그럼 얘가 직선이니까 오른쪽에 사실 어떤 점을 찍더라도 같은 값을 갖겠지. 그럼 기울기는 누굴 따라가냐? 얘를 따라가요. 우미분계수가 요 기울기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좌미분계수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이기 때문에 요 기울기를 따라가요. 둘이 같아요? 달라요. 이런 경우엔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이걸 첨점이라고 부르고 미분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뒤에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됐습니까? 네. 저런 게 대표적으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분한다라는 말은 도함수를 구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미분한다라는 말 자체는. 자, 그럼 이제 쟤를 식을 조금 바꿔볼 거예요. 식을 좀 바꿔보면 여기서 x 마이너스 a를 h라고 해보자. 이렇게 h라고 바꿨어요. 아이고 졸려. 지웅아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x라는 값은 h 플러스 a, 순서를 좀 바꿉시다. a 플러스 h, a 플러스 h가 되는 거고, x가 a로 가면 h라는 값은 x가 a에 가까워지면 h의 값은 0에 가까워집니다. 그치? h는 0으로 간다.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걸 우리가 f'a라고 요렇게 쓴다. 이해됐어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쓰는 경우가 뭐냐면 요 h라고 안 하고 그냥 x 값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델타 x가 있습니다. 델타 x. 그래서 쓰기는 하는데 사실 델타 x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쓸 수가 있기는 한데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 얘는 일단 요 기호를 쓰는 것부터가 귀찮아서 그래서 h라고 쓴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분계수가 요렇게 생긴 거고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면 요 식을 띠링 하고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미분계수라는 건 여기서 출발을 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네, 한번 문제를 좀 봅시다. 거기
3번을 볼 거예요. 자, 요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x의 값이 n에서 n 플러스 1까지 변할 때의 fx의 평균 변화율은 2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x의 값이 1에서 100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율은 했어요. 정답률이 68%예요. 문제 쉬워 보여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혹시 감이 딱 바로 잡힙니까? 잡히면 땡큐고 안 잡히면 해봐야지. 자, 왜 안 떠오르냐? 안 써봐서 그래요. 단순해. n에서 n 플러스 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지. 아까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B-A분의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쓴다라고 했잖아. A 대신에 N 들어가는 거고 B 대신에 N 플러스 1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워지지. 갖다 넣어봐요. 자, 얘는 그러면 N 플러스 1 빼기 N 분의 F N 플러스 1 빼기 Fn 요렇게 생긴 거야. 요게 뭐라고? 2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지웅아!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네, 요거 좀 지울게요, 이제. 저렇게 생겼어. 그럼 살짝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F의 N 플러스 1 빼기 Fn 한 게 2n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이번엔 뭘 보고 싶은 거야? 1에서 100까지 변할 때. 그치? 그럼 이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1에서 100까지야. 그럼 100 마이너스 1분의 F100 마이너스 F1. 자, 여기서 그래 분모는 그렇다 쳐. 뭐가 문제냐면 분자가 문제야. 지웅아. 그지? 분자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거예요. 분자 어떻게 구할까? 약간 수열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처음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우리 수열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요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버려. 다음에 하면 돼요. 네. 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좀 써볼 거예요. 하나씩 써봐. 1부터 넣어봤어. 그럼 F2 마이너스 F1은 4. 그 다음 F3 마이너스 F2는 6. F4 마이너스 F3은 8. 자, 이렇게 가서 F100 마이너스 F99까지 갔어요. 자, 여기 2에다 2 곱하고 3에다 2 곱하고 4에다 2 곱하고 100에다 2 곱한 거예요. 몇 가지 이해돼요? 아, 이제 내가 남는 건 뭐냐면 F100 마이너스 F1만 남길 거야. 그럼 좌변을 한번 싹 다 더해보세요. 좌변을 우르르 다 더하면 얘네가 공교롭게도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지? 남는 게 뭐냐 봤더니 좌변은 F100 마이너스 F1. 아, 내가 원하는 게 딱 남았네. 그치? 그리고서 우변을 싹 더해줘야 돼요. 우변을 봤더니 시그마를 좀 사용을 합시다. 혹시 시그마 모른다? 없죠? 네, 시그마를 사용해서 1에서부터 99까지
2n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요거 계산을 해보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2 곱하기 99 이렇게 나와요. 계산은 아직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니까 분모 99분의 100 곱하기 99 더하기 2 곱하기 99 해서 약분할 거 약분하면 102가 되더라. 이렇게 찾는 거야. 됐습니까? 배워두면 쓸 데가 많긴 해요. 뭐가 됐든. 네.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4번은 그 3번하고 굉장히 유사한 문제예요. 똑같지? 어떻게 보면. 4번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 패스를 하고요. 6번. 좀 더 크게. 네, 6번을 볼 건데 정답률이 60%래요. 정말 100명 중에 60명이 이걸 맞췄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문제기는 합니다. 막 되게 어렵지는 않은데 자, fx가 있고 a가 아닌 실수 t에 대하여 gt를 함수 이거의 값이 a에서 t까지 변할 때 함수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됐지? GA는 이렇게 돼 있대요. GA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지웅아! 정신 차리세요. 잘 온 게 아니잖아. 그지? 어떻게든 버텨야 돼. 왜 GA가 나왔냐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 A가 아닌 T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A는 어떻게 할 거야?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함수값을 그냥 정의해 준 거예요. 이걸로는 극한값밖에 못 구합니다. 선생님 말 이해돼요? T가 A가 아니라며. 그 앞에 있는 걸로는 극한값까지는 구할 수 있어. 함수값을 못 구해. 그래서 함수값을 하나 정해준 거예요. 알겠지? 뭐 그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함수값이 저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린 조금 쉬었다가 맞아 봅시다.